안녕하십니까. 재훈TV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한일 간 논란이 되고 있는 군사정보보호협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의 앞글자를 따서 지소미아라고도 합니다. 협정을 맺은 국가 간의 군사정보를 서로 공유하며 군사정보를 제3국으로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맺는 협정입니다. 한국의 인적정보인 슈민트와 일본의 군사위성 자료 및 이지스함에서 얻은 정보를 서로 공유하기 위해서 맺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현재 34개국 및 북대서양 조약기구 등과 군사정보보호협정 및 약정을 체결한 상태입니다. 일본과는 2016년 11월 23일 33번째로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앞서 32개국과 맺은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유효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거나 5년으로 정한 반면 일본과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정했습니다. 다만 기한 만료 90일 전 협정 종료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는 한 자동으로 1년 연장됩니다. 북한이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쏘고 핵실험을 강행하는 국면에선 일본 측 정보가 필요합니다. 탄도미사일의 사거리가 길어지면 탄착 지점을 정확히 파악하는데 일본 측 정보가 중요합니다. 또한 핵실험을 하면 발생하는 방사능 물질을 포집 분석해야 하는데 한국은 북측으로 접근이 불가능한 반면 편서풍 영향으로 대기의 흐름 길목에 있는 일본 측에서는 포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방부 사람들은 지소미아의 유용성을 높게 평가합니다. 비록 지소미아를 통해 얻는 정보가 새로운 사실 정도는 아니지만 우리 정보 능력으로는 불명확한 부분을 명확하게 확인해 준다는 점에서 효용이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북한이 쏜 미사일이 우리 정보로는 서울로 떨어진다고 파악한다면 일본이 제공하는 정보로는 어느 동네에 떨어질지 가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소미아가 없다고 해서 우리 안보에 곧바로 큰 구멍이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지소미아를 종료해서 굳이 정보의지를 떨어뜨릴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 정부가 8월 22일 지소미아를 종료한 것은 일본 정부가 부당한 경제보복과 한일 간 신뢰 훼손 우려를 제기해 안보 협력 환경에 중대한 변화가 초래됐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양국 간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시키는 것이 우리 국익에 부합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작년에 지소미아를 문제 삼지 않고 연장한 것은 지소미아가 효용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작년엔 유용했는데 올해는 일본의 경제보복과 양국 간 신뢰 훼손으로 무용하게 됐고 그래서 지소미아를 종료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지소미아는 한일 양국에 이익이 되는 협정이지만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한국의 상황과 일본의 우월한 정보 자산을 고려하면 지소미아 파기가 일본에 대한 카드는 되지 못할 것입니다. 정부가 미국과의 갈등까지 불사하면서 지소미아 종료를 선언한 것은 일본엔 맞불로 직접 압박을 하고 미국엔 일본을 압박해 경제보복을 풀도록 회유해달라는 의미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소미아 파기로 한일 갈등이 한미 균열로 번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지소미아 종료 결정으로 한일 간 현안인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과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 문제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고 대신 한국의 외교적 입지만 줄어들게 됐습니다. 말하자면 한일 갈등으로 발생된 모든 부담을 한국이 끌어안게 된 전략적 실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의 동북아 구조에서 한국과 일본이 싸우면 제3자가 득을 볼 것입니다. 북한은 한일 갈등으로 유리한 국면을 조성할 수 있고 중국은 어부지리를 얻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미국은 동맹으로서 협력해야 할 두 나라가 원수처럼 싸우면서 전략적으로 손실을 입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소미아 파기를 한국이 한미일 안보협력 체제에서 이탈하려는 움직임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이 독도 훈련에 이의 제기를 하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한일 갈등에 중립적이던 미국이 우리 영토를 놓고 사실상 일본 편을 든 것이어서 외교 참사라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청와대 당국자는 미국과의 긴장 기류에 대해 동맹보다는 국익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는 동맹 때문에 국익이 손상되고 있다는 인식이 밑바닥에 깔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정부의 행태를 보면 반일과 반미로 돌아선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지울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동맹이 우선이란 사고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대해 우리도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등 경제적 대응 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소미아 종료를 선언하면서 경제 갈등을 안보 갈등으로 끌고 왔습니다. 지소미아까지 건드리면서 결국 미국까지 자극하는 형국이 된 것입니다. 현재 동북아에서 가장 중대한 사건은 중국 패권주의의 부활과 북한의 핵입니다. 이 도전에 한국과 미국, 미국과 일본이 동맹 관계로 얽혀 응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미국 안보의 중요한 축인 일본과 싸우고 있으며 심지어 동맹을 보완하는 지소미아도 파기했습니다. 19세기 세계 최강의 영국은 동북아로 지배권을 넓혔으며 미국도 태평양을 건넜습니다. 두 강국은 중국과 일본을 굴복시키고 러시아의 남하를 막고자 했습니다. 당시 조선은 반일을 명목으로 러시아를 끌어들여 한반도 안보 지형을 일거에 뒤집었습니다. 세계 최강 세력인 영국과 미국의 편에서 개혁을 하고 부국 강병을 이루는 것이 현명한 일이었지만 그들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나아갔습니다. 조선은 강자에게 빌부터 친중, 친일, 친미, 친러로 정신없이 안보 지형을 바꾸다가 망한 것입니다. 한국은 11월 22일 기한이 만료되는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철회하고 잠시 훼손된 한미동맹 관계도 다시 복원시켜야 합니다. 또다시 지난날의 전철을 밟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은 군사정보보호협정인 지소미아 협정 파기로 인한 국내외 상황과 한국이 나아갈 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음엔 또 다른 이슈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편안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